피붕이 생각입니다. 요즘 주식 때문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면 애프터마켓 초반에는 반등을 조금 강하게 주는 것 같다가 새벽이 되면 결국 반등한 거 다 반납하고 밀려버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려다가도 아침에 일어나 계좌를 보면 다시 한숨부터 나오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어젯밤에는 미국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하락했어요. 나스닥은 생각보다 잘 버텨줬는데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 입장에선 월요일이 또 한 번의 공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상황이 돼서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게다가 휴전 중이던 이란도 지금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불안할만 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괜찮다라는 위로를 하려는 영상은 아니고요. 지금 불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수 투자자, 레버리지 투자자, 코스닥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만 반대로 좋은 신호도 하나 있어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유가가 $70 아래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을 짓누르는 큰 부담 하나는 조금 완화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주식 수익 90%를 반납하는 과정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시장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더 갈까 여기서 끝일까를 고민하는 시기였죠. 근데 지금도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고점 대비 수익이 줄어드니까 괜히 손해보는 기분도 들기도 하고 그때 팔걸, 혹시 내가 지금 꼭대기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시장은 방향성보다 변동성이 더 무서운 시장이 돼버렸어요. 하루에 10% 가까운 등락이 반복되고 오전 오후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걸 받아주는 세력도 올리는 세력도 서로 눈치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겠죠. 수급이 얇아지고 시장은 더 크게 흔들리고 있네요. 물론 단타를 정말 잘하는 분은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잃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이 최고점을 다시 만드는 과정인지 아니면 어깨를 만들고 하락을 시작하는 과정인지 어느 정도 방향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리하게 승부를 보기보다는 조금은 시장을 지켜보는 선택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상황별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지수 투자만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만약 레버리지가 아니고 단순히 코스피 지수만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냥 들고 갈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8,000 아래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 실적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기업이 무너져도 빠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환율, 외국인 매도, 국민연금 리밸런싱, 수급 불안 여기에서 시작되는 악재들이 겹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지수 투자만 하는 분이라면 현금이 하나도 없어도 저는 그냥 들고 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 투자자입니다. 저도 모든 포지션이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가 음해복리에 얼마나 취약한지도 잘 알고 있고요. 이번 주만 보더라도 하루 변동성이 너무 컸어요. 레버리지 ETF는 하루에 20% 가까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이 정도 변동성이라면 방향을 한 번만 잘못 잡아도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8,000 아래까지 한번 크게 밀린다면 복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새롭게 레버리지를 크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고 최소 10에서 20% 정도 현금은 확보하고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코스닥이나 비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어제 2억을 손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손절을 했냐면 그날은 코스닥이 이미 많이 빠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덜 빠진 반도체를 잠깐만 말을 잘못했네요. 코스닥은 이미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제 덜 빠졌죠. 반도체는 그에 비해 2배 이상 빠졌고요. 그럴 때 저는 덜 빠진 종목을 정리해서 더 많이 빠진 주도주로 갈아타는 게 저에겐 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손절이 정말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부하지 마시고 10에서 20% 정도만 줄여서 갈아타는 방법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닥이 안 좋은 이유는 지금 기업이 갑자기 망해서가 아니고 수급이 반도체로 너무 심하게 쏠려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 걱정할 종목이 아니라면 언젠가 순환 매도 오고 주가 부양도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엔 지금 그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수 투자자는 그냥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외의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한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끝난 것도 아닌데
다만 지금은 수급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흔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그때 현금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생기지만 현금이 없는 사람은 버티기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억지로라도 10에서 20%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 두는 것이 지금 시점에선 가장 좋은 대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안한 건 여러분만 그러진 않아요. 저도 불안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만 불안해 한다고 계속 계좌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매매 버튼 누른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제가 2억 원 손절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장은 결국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세운 원칙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